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? 아마 토머스 제퍼슨, 존 애덤스, 제임스 매디슨 같은 이름들이 생각나실 겁니다. 이분들은 모두 엄청난 양의 글을 남겼죠. 그런데 말이죠. 조지 워싱턴은 좀 달랐어요. 편지는 수만 통을 썼지만 자신의 생각을 담은 서력적인 글은 단 한 편도 남기지 않았거든요. 행동의 거인이었지만 사상의 기록은 남기지 않은 이 수수께끼 같은 인물. 오늘 그의 철학을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. 이걸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. 왼쪽의 사상가들은 우리에게 거대한 사상의 도서관을 물려줬죠. 하지만 워싱턴은 국가 그 자체를 남겼습니다. 다른 사람들이 글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때 워싱턴은 뭐랄까 온몸으로 행동으로 자신의 철학을 보여준 셈이죠. 그의 철학은 책장에 꽂힌 게 아니라 그가 세운 나라의 뼈대 속에 살아 숨쉬고 있는 겁니다. 그럼 대체 우리는 그의 생각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? 심지어 당대 사람들도 비슷하게 생각했어요. 이건 워싱턴과 함께 일했지만 한편으론 경쟁자이기도 했던 존 애덤스가 한 말인데요. 애덤스가 보기엔 워싱턴의 인기 비결이 깊은 생각이나 철학이 아니라 그냥 카리스마, 잘생긴 외모, 좋은 집안 이런 거였다는 거죠. 좀 깎아내리는 듯한 뉘앙스가 있죠. 그리고 실제로 당시엔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분위기였어요. 자,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. 책 한 권 남기지 않은 사람의 철학이라니. 이걸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?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인 셈입니다. 우선 워싱턴의 배경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. 사실 그는 대학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. 제펄슨이나 애덤스처럼 라틴어로 고전을 줄줄 읽는 그런 엘리트 지식인이 아니었다는 거죠. 그의 지식은 뭐랄까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배운 게 아니라 살면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또 당시에 유행하던 작품들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스펀지처럼 흡수한 것에 가까웠습니다. 자, 그럼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. 워싱턴의 그 놀랍도록 일관된 행동들이 과연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맞춘 실용적인 판단의 결과였을까요? 아니면 그 모든 걸 하나로 꿰뚫는 어떤 단단한 철학이 있었던 걸까요? 우리가 마치 역사 탐정이 된 것처럼 지금부터 그 단서들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시죠. 워싱턴의 철학은요, 책에 쓰여 있는 게 아니라 그가 평생에 걸쳐 보여준 행위 그 자체에 담겨 있습니다. 덕이란 건 논증이 아니라 모방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다는 거죠. 자, 여기서 첫 번째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등장합니다. 워싱턴의 인생 철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텍스트가 있었는데요. 놀랍게도 그건 두꺼운 철학책이 아니었어요. 바로 조제프 에디슨의 희곡 카토였습니다. 로마의 한 스토아 철학자 영웅에 대한 이야기인데 워싱턴은 이 연곡에 완전히 매료됐어요. 대사를 줄줄 외우고 편지에 인용하는 건 기본이고요. 독립전쟁 때 그 혹독하기로 유명했던 벨리포지에서 병사들 사기를 북돋으려고 이 연극을 직접 무대에 올리기까지 했다니까요. 대단하죠? 그럼 워싱턴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갔을까요? 이 세 단계를 보면 이해가 쉬워요. 첫 번째는 모방입니다. 연극 주인공 카토를 보면서 나도 저런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한 거죠. 두 번째는 습관이에요. 젊은 시절에 무려 110가지나 되는 예의범절 규칙을 베껴 쓰면서 올바른 행동을 몸에 익히려고 부단히 노력했어요. 그리고 마지막 단계, 바로 신념입니다. 평생에 걸쳐 이런 올바른 행동을 연기하다 보니 어느새 그 연기가 진짜 그의 인격, 그의 신념이 되어버린 겁니다.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.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보면 두 종류의 인간이 나와요. 하나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올바른 걸 좋아하는 욕망 자체가 올바른, 절제하는 인간. 그리고 또 하나는 속으로는 나쁜 욕망이 들끓는데 엄청난 의지력으로 그걸 꾹꾹 눌러 담는, 자제하는 인간입니다. 워싱턴은 어땠을까요? 그는 사실 엄청나게 불같은 성격으로 유명했거든요. 평생 그 성질을 억누르며 살았죠. 아마도 워싱턴은 후자, 즉 자제하는 인간에 가까웠을 겁니다. 그의 덕이란 건 타고난 게 아니라 끝없는 내면의 싸움 끝에 얻어낸 값진 결과물이었던 거죠. 자, 이제 워싱턴의 정치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.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역설이 하나 등장합니다. 권력을 불신하도록 만들어진 공화국이 역설적이게도 단 한 사람의 덕에 의존해야만 했던 상황 말입니다. 당시 공화주의 사상의 핵심 전제는 아주 간단했어요.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. 그래서 중요한 건 어떤 착한 사람한테 권력을 맡기는 게 아니라
누가 권력을 잡아도 함부로 휘두르지 못하게 만드는 제도 그 자체라고 생각했죠. 물론 워싱턴도 이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이론과 현실이 너무 달랐다는 겁니다. 독립전쟁이 막 끝난 1783년, 상황을 한번 보세요. 사실상 미국 대륙의 유일한 군사력은 워싱턴이 전부 장악하고 있었어요. 의회는 힘이 하나도 없었죠. 정말 그가 마음만 먹었다면 로마의 시저나 영국의 크로멜처럼 그냥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전례 없는 권력을 손에 쥐고 있었던 겁니다. 바로 이 순간 워싱턴의 철학이 행동으로 폭발합니다. 그는 역사에 길이 남을 두 번의 위대한 거부를 보여주죠. 첫째, 1783년 모두가 그가 왕이 될 거라고 예상했을 때 군 총사령관직을 미련 없이 내려놓습니다. 그리고 둘째, 1796년 충분히 더 할 수 있었던 대통령직을 두 번의 임기만 채우고 스스로 물러나죠. 이걸로 평화적인 정권 이양이라는 정말 중요한 선례를 남긴 겁니다. 그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뉴버그 반란 위기 때였습니다. 월급을 못 받은 장교들이 폭발 직전이었어요. 군사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. 워싱턴이 그들 앞에 서서 연설을 시작합니다. 그런데 반응이 영 시큰둥해요. 그때 워싱턴이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 읽으려고 하다가 안경을 찾습니다. 그러면서 한 말이 툭 던지죠. 여러분, 내가 조국을 위해 봉사하느라 머리가 하얗게 센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이제 눈까지 멀게 되었나 봅니다. 이 한마디에 그의 약하고 인간적인 모습에 강이 나던 장교들이 전부 눈물을 펑펑 쏟았다고 해요. 반란은 그걸로 끝이었습니다. 이게 뭐 치밀하게 계산된 연기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심이었을 수도 있죠. 하지만 중요한 건 바로 그 행위가 신생공화국을 구했다는 사실입니다. 하지만 워싱턴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.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그림자이자 그의 철학이 처참하게 실패했다고 평가받는 지점, 바로 노예제 문제입니다.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. 워싱턴은 노예제가 나쁘다는 걸 몰랐던 게 아니에요. 그는 이게 잘못됐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. 여러 편지에서 그 고뇌를 토로하기도 했죠.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위선이라고만 할 수 없는 훨씬 더 복잡한 문제입니다. 잘못인 줄 알면서도 바로잡지 못한 것. 이건 어쩌면 더 큰 도덕적, 철학적 실패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이 표를 보시면 그의 모순이 한눈에 들어옵니다. 입으로는 노예 소유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행동으로는 국가 통합이 먼저라며 노예 해방을 밀었습니다.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 파는 걸 혐오한다고 했지만 정작 자신의 노예였던 오니 저지가 탈출했을 땐 집요하게 추적했죠. 물론 당시 법적인 제약도 있었고 사회적인 압박도 있었을 겁니다. 하지만 그의 신념과 행동이 이렇게나 충돌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. 그가 죽으면서 남긴 유언조차도 이 모순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. 이 채트를 한번 보세요. 그가 개인적으로 소유했던 123명의 노예는 유언을 통해 해방시켰어요. 하지만 아내 쪽 재산이었던 153명의 노예는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며 그대로 두었죠. 이게 어떤 비극을 낳았을까요? 해방된 노예와 그렇지 못한 노예들 사이에 가족이 있었거든요. 결국 그의 마지막 선택마저도 그가 그토록 비인간적이라고 비판했던 가족 해체를 불러온 셈이 된 겁니다. 자, 이제 이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해 볼 시간입니다. 그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의 행동이 어떻게 결국엔 하나의 위대한 철학으로 남게 되었는지 그 마지막 결론을 향해 가보겠습니다. 워싱턴이 남긴 가장 독창적인 정치 철학은 바로 예견적 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 대통령으로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항상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. 만약 나보다 훨씬 못하고 훨씬 욕심 많은 사람이 미래에 이 자리에 앉게 된다면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이 그 사람에게 어떤 핑곗거리를 만들어줄까?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? 그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에 나타날지도 모를 최악의 지도자를 염두에 두고 권력을 사용했던 겁니다. 그렇게 그가 남긴 하나하나의 선례들이 곧 미국의 원칙이 되었습니다. 대통령은 두 번만 한다. 군대는 반드시 민간 정부의 통제를 받는다. 대통령은 위험을 갖추되 결코 왕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. 이런 것들 말이죠.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미국이라는 나라의 DNA에 그대로 새겨진 겁니다. 말이나 글이 아니라 행동으로요. 결국 이 지점에 도달하게 되는 것 같아요.
한 사람이 평생에 걸쳐서 올바른 행동을 하려고 노력했다면 그게 처음에는 연기였는지 아니면 진심이었는지 따지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? 어느 순간부터는 그 연기와 인격을 더 이상 구분할 수 없게 되는 거죠. 연기가 곧 그 사람이 된 겁니다. 그래서 최종 결론은 이것입니다. 조지 워싱턴의 철학을 찾고 싶다면 도서관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. 그의 철학은 책 속에 박제된 이론이 아니라 바로 그가 만들고자 했던,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이 공화국이라는 시스템 그 자체에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한 지도자의 인격은 과연 무엇으로 평가받아야 할까요?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신념일까요? 아니면 그가 평생에 걸쳐 남긴 행동들의 총합일까요? 조지 워싱턴의 복잡하고도 위대한 삶은 바로 이 영원한 질문에 대해 우리 스스로 답을 찾아보게 만듭니다.